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 주식 분석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유진로봇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이게 2025년 6월 20일 기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진로봇의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술력은 좋다고들 하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진로봇. 이게 1988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업력이 한 35년이 훌쩍 넘었죠. 로봇 탄호물만 판 기업이고요. 특히 요즘 많이 주목받는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장에서의 위치까지 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좀 볼까요? 1988년 설립, 2001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한 3천억 원 후반대 정도 되는군요. 네, 그렇죠. 주력 사업은 역시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러니까 AMR하고 스마트 자동화 설비 이쪽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서비스 로봇 안전 관련 국제 표준이 있어요. ISO 13482. ISO 13482요. 네,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유럽 시장에 수출하려면 이게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3차원 라이다 센서나 슬램, 그러니까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 기술 같은 이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들도 자체 개발했어요. 기술 독립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죠. 오, 자체 개발이군요. 지배 구조를 보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가전회사 있잖아요. 밀레. 네네, 밀레. 그 밀레 그룹의 투자 지주회사 이만토 에이지라는 곳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지고 있네요. 51% 정도? 네, 맞습니다. 2017년부터 밀레그룹하고는 꽤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요. 지금 박성주 대표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거쳐서 작년에 대표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완제품 중심에서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확 바꾸는 좀 과감한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른 거고요. 네. 이게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보 제공이랑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는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최근 이슈를 좀 보면 지난 5월에 주가가 한번 확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많이 빠졌죠. 그때 사회이사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대형 수주계약 소식도 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좀 근본적인 변화는 작년 말에 있었어요. 12년 동안 해왔던 그 밀레양 청소 로봇 사업 있잖아요. 이걸 중단하고 이제 B2B 솔루션에 완전히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회사에 좀 방향을 트는 전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청소 로봇 사업을 접었군요. 그럼 그 B2B 솔루션의 핵심이 바로 주역 제품인 고카트라는 AMR 시리즈겠네요. 이게 보니까 무게별로 모델이 다양하던데 곧 1.5톤급 대형 모델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ISO 3482 인증이 바로 이 고카트 시리즈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딱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표준 모델 말고도 고객 요구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커스텀 AMR도 만들고 또 기존에 고객이 쓰던 장비를 자율주행 로봇으로 바꿔주는 AMS, 그러니까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 자체를 제공하는 거군요. 자체 개발한 3D 라이다나 슬램 컨트롤러 같은 핵심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기술 기반이 탄탄하니까요. 혹시 실제 적용된 사례 같은 거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정직품 공장 사례인데요. 거기에 AMR 5대를 투입해서 물류랑 생산 라인 가동률을 한 20% 정도 높였다고 합니다. 20%나요? 꽤 크네요. 네, 상당하죠. 그리고 최대 1.5톤짜리 화물 운반까지 가능했고요. 또 중국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라고 CIAPE가 있는데 거기서 기술 혁신상을 국내 최초로 2번이나 받았어요. 오, 중국에서요? 네, 경쟁이 엄청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이건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력은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 시장 경쟁은 좀 어떤가요? 아마존 로보틱스 같은 글로벌 공룡도 있고 국내에도 경쟁사들이 꽤 있을 텐데요? 네,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유진 로봇만의 좀 차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아까 강조했던 안전성, 그리고 인증 경쟁력입니다. 그 ISO 3482 말씀이시죠? 네. 국내 유일이라는 점이 유럽 시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PLD 레벨 안전 인증까지 받았는데 이게 기계 안전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는 환경에서도 안전하다는 걸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뜻입니다. 아,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됐다는 거군요. 기술 통합 역량도 강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센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자체 개발하고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35년 동안 쌓아온 공장 자동화 경험,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고객 맞춤형 설계 능력, 특히 1톤 넘는 고중량 AMR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관계 쪽을 보면 아까 나왔던 그 밀레그룹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해 보이네요. 청소 로봇은 이제 안 하지만 B2B 파트너십은 계속 가는 거죠? 네, B2B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계속 협력을 이어갑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보면 건솔루션이라는 곳과는 인공지능 AI 자율제조 공정 자동화 사업을 같이 하고요. 유일 로보틱스하고는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개발, 그리고 LGU 플러스와는 물류 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맺는 등 파트너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들이 꽤 많네요. 해외 사업도 활발한 것 같고요. 독일에 뮌헨 지사가 있다고 하셨죠? 네, 거점을 두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비중이 벌써 70%가 넘었다는 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그 ISO 인증이 유럽 시장 뚫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파트너십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기회 요인이라면 역시 시장 환경이 좋습니다.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 자체가 연평균 18%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정부가 스마트 물류 정책 같은 걸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ESG 경영을 많이 하면서 로봇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 우호적이죠. 물론 유진 로봇 자체의 기술적인 우위나 ISO 인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식품 같은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네. 시장은 크고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하지만 역시 그 재무 상태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솔직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76%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176%요? 네, 매출은 14억 원에 그쳤고요.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36억 원으로 부진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매출이 작년보다 78%나 급감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78% 감소면 그 밀리 청소 로봇 사업 중단 영향이 정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 부분이 크죠. 게다가 고정비 부담도 있고 또 이게 프로젝트 수주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 변동성도 좀 크고요. 당연히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겠네요. 단기적인 매출 감소나 수익성 악화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재 유전 로봇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하셨는데 전망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유진 로봇에게는 특히 어떤 시장이 중요할까요? 2023년에는 86억 달러 정도였던 시장이 2032년에는 30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10% 중후반대 18% 정도 성장하는 거죠. 전자상거래 확산이나 인구 고령화, 또 인력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세가 가장 빠르긴 한데 유진 로봇 입장에서는 역시 그 ISO 인증을 발판 삼아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로봇 테마 내에서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면 유진 로봇 주가 흐름은 좀 어떤 편이었나요? 하이젠 R&M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같은 일부 주도주들은 올해 100% 이상 크게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것과 비교하면 유진 로봇은 5월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 로봇 1부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제품, 시장 경쟁력, 사업 관계, 그리고 중요한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ISO 인증을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분명한 기회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이라는 거대한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술력이 과연 이 재무적인 어려움을 딛고 회사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뜯어보고 기술적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에 대한 고려사항들,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까지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